슈퍼전대 시리즈 13번째 작품 헤이세이 시대 첫번째 전대로 젊은이들의 청춘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미니카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를 테마로 잡고 있다. 더불어 시리즈 최초로 고교생들이 주인공인 작품. 이 작품을 기준으로 슈퍼전대 시리즈의 방영 시간이 토요일 오후 6시에서 금요일 오후 5시 30분으로 바뀌었다. 1988년부터 유괴 납치 사건 등이 유난히 많이 일어나고 짤불과 애니메이션의 폭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심해져 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진다. 이 당시 많은 특촬 작품들의 제작이 중단되었다는 자료로 볼 때 슈퍼전대 시리즈라서 버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최초로 기지가 변형하여 거대 로봇이 된다. 이후 로봇 등장이 일반화되고 전작의 라이브맨에서 처음 등장한 이중합체 또한 유행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반다이 매상을 조금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 되었지만 기지가 변형한 거대 로봇의 경우 왕구앗이 그 크기 때문에 가격도 덩달아 뛰어서 그리 큰 재미를 못 봤는지 후속작인 지고전대 파이브맨까지 등장한 이후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다. 이후 몇몇 전대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이전까지의 슈퍼전대는 피니쉬를 가할 때 거의 모든 상황에서 피니쉬 무장을 사용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개인 필살기로 피니쉬를 장식하는 장면이 꽤 자주 보였다. 물론 이전에도 레드 같은 주연급 캐릭터가 중요 임무를 피니쉬할 때는 피니쉬 무기보다는 개인 필살기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일반 괴이는 그것도 레드 이외의 캐릭터가 개인 필살기로 피니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 건 꽤 주목할 부분. 물론 피니쉬 무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초반부는 피니쉬 무장으로 거의 피니쉬를 장식했지만 중후반부부터는 피니쉬 무기의 등장 빈도가 꽤 줄었다는 편이다. 이 작품 외에도 이런 방식은 잘 채용되지 않다가 피니쉬 무기 등장 수가 줄어든 주 레인저에서 다시 종종 사용되는 등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초신성 플래시맨부터 시청률 하락이 이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초신성 플래시맨 때는 시청률이 최고 수준이었고 시청률의 하락은 광전대 마스크맨부터 시작되어 초소전대 라이브맨에서 꾸준히 하락하면서 보석전대 터보레인저 방영 당시에는 평균 3% 가까이 폭락해버렸다. 결국 시청률 저하가 원인으로 32화부터는 배트피버 J부터 10여 년을 지켜온 토요일 저녁 6시라는 황금 시간대를 빼앗기고 금요일 5시 30분으로 시간대를 옮기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변경된 시간대인 금요일 오후 5시 30분 때는 아이들이 학원 등의 이유로 TV를 보기 어려운 시간대였고 가뜩이나 하락세였던 시청률은 더더욱 심각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도 슬슬 전대 시리즈를 끝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들렸다고 한다. 에피소드 자체로만 따지며 후반부의 스토리는 당시 슈퍼전대 시리즈 중에서도 굴지의 박력을 자랑하며 캐릭터 각각의 스토리를 잘 살린 에피소드는 당시 컨셉트의 어긋남을 잊고 본다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도가 높다. SF가 주류였던 전대 시리즈에서 선구적인 선배의 작품 광전대 마스크맨 이후 거의 처음으로 판타지 요소를 메인으로 사용한 판타지 전대 효식격 작품이다. 다만 초창기 시도였기 때문인지 콘셉트와 구현 사이에 이미지 괴리가 있다. 판타지 테마의 전대인데 메카 콘셉트는 자동차인 등 조합부터가 어울리지 않으며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 자동차를 몰아도 되는가 혹은 환경보호가 주된 주제 중 하나이면서 각종 공해를 일으키는 자동차가 메카인 것은 아이러니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게다가 이후 로봇인 터보라가는 비행기라서 후반부에는 자동차 컨셉트가 드러나지 않는다. 애초에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터보레인저가 자동차를 테마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거의 판타지와 연관이 있는 컨셉트였다면 어떤 에피소드에서도 문제가 생길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쯤 되면 존재의 의미가 궁금한 테마이다. 국내에서도 수입되어 터보 유격대라는 명칭으로 1996년 비디오판으로 출시됐는데 이전 슈퍼전대 시리즈들과는 달리 대형 팬더가 아닌 현대통상이라는 왕구 회사에서 수입했고 제작은 성우 미디어에서 맡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친숙한 성우들이 아닌 전혀 다른 성우들이 기용되었으나 심각한 미스 캐스팅이 되고 말았다. 어느 정도냐면 미청년 블루터보의 목소리는 가가멜의 성우인 타권제였으며 장난기 있는 소년인 옐로터보의 목소리는 나라라 슈퍼보드의 3장 법사를 맡은 김정경. 참여 성우들의 커리어를 보면 결코 연기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성우가 아님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건 해당 성우들이 청년도 아닌 고등학생들의 목소리를 맡기에는 너무 나이든 목소리라는 게 문제. 즉 수입해온 현대 통상 측이 애초에 배역들 캐스팅을 잘못한 것이다.
거기다 나이로 따지면 배우들에겐 아버지 연배가 된다. 실제로 탁원재 성우가 맡은 폭마대제 라곤이나 암흑폼바 진바, 몇몇 폭마수, 김정경 성우가 맡은 각도비 폭마 지루텐이나 다자이 박사는 높은 신고료를 보였으며, 레드 터버를 맡은 유동현과 블랙 터버를 맡은 김태형 성우는 그나마 준수했다는 평을 듣지만, 블랙 터버보다는 떠돌이 폭마 야미마루나 폭마 박사 레이더에게 더 어울리는 연기를 보여줬다. 듣다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 터버 로봇은 다양한 머신이 합체했던 이전 로봇들과 달리 차량만으로 합체하는 단순한 구조. 하지만 너무 단순한 탓에 온갖 기믹이 집약되어 있는 터보 트럭을 제외하면 변형 기믹을 거의 쓰지 않아 발 같은 경우는 오른발인 터보 버기에 뒷날개를 내리는 것 외엔 아무런 변형 없이 차량이 그대로 결합한다. 그 덕에 합체 기믹과 구조에 대해서는 세련되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어린이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자동차 메카라는 점과 심플한 변형 합체 기믹 때문에 주 연령층에게 크게 어필하여 2002년 기준으로 역대 슈퍼전대 1호 로봇 중 최다 판매량을 올린 로봇이라는 무시 못할 이력이 있다. 통째로 슈퍼 합체 후에도 사용되는 형식이고, 마일산 처음으로 합체 후의 머리가 2호 로봇의 머리가 메인이 되는 로봇이기도 한데, 이런 구성은 전대 시리즈는 물론이고 다른 시리즈의 슈퍼 합체에서도 극히 드물다. 당장은 다이카이 신케로와 그랜드 고세이 그레이트만이 슈퍼 터보 로봇처럼 2호 로봇의 머리가 통째로 슈퍼 합체 후에도 사용되는 형식이고, 와일드 토우사이킹의 경우가 이에 가깝지만 좀 애매한데, 합체 시에는 해당 신전사 로봇의 머리를 쓰지는 않지만 신전사 로봇 쪽 파츠만 머리에 들어가는 거라 아슬아슬하게 성립. 나머지는 1호 로봇의 머리에 2호 로봇의 파츠 내지 머리가 통째로 씌워지거나 양 로봇의 파츠가 혼합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폭마 대제라고는 첫 번째 형태인 벽에 붙어있는 모습은 스케치 디자인에 비해 세트장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두 번째 벽에 떨어져 나온 모습에서는 하반신을 뱀으로 하려고 했으나 디자인 제작이 불가해서 인간형 다리로 하고 꼬리를 뱀의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여러모로 이상 제작과 회의에서 문제가 많고 번번이 수정하게 되어 역대 특촬 최종 보스 중 가장 복잡하고 무서운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디자인 모티브는 불상이라고 한다. 역대 악역들 중 그로테스한 외형을 가졌거나 포스가 강한 악역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사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나온 슈퍼 전대 악역들이 메탈 히어로나 울트라맨, 가면 라이더 등 타 특촬들에 비해 외형이 그로테스한 경우가 유독 많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다른 악역들은 라곤에 비하면 양호한 경우가 많았으나, 라곤은 생김새 자체가 공포 영화에 나올 수준이라 라곤을 빼고 그로테스한 악역을 논할 수 없는 게 당연할 정도. 폭마 바사 레이더는 의상 때문에 목을 움직일 수 없어 배우인 이시바시 마사시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공주 폭마 재미는 후반부에 등장한 떠돌이 폭마 키리카와 함께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으며, 변신물 코스튬 같던 키리카에 비해 도발적인 의상으로 여간부 중에는 노출도가 가장 높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뱀머리를 했을 때 한정이고, 인간 얼굴을 했을 때는 전신의 색깔이 맨 얼굴의 색과 많이 달라서 별로 티는 안 나는 편이다. 참고로 인간형 여간부들 중 인간으로 변전 장면이 없는 흔치 않은 간부이다. 국내 비디오판 오프닝이 굉장히 이색적이다. 번안이 아닌 자체 오프닝을 제작했는데 사운드는 그 시절 유행했던 전자음악 스타일이고, 가사는 완전히 동요 그 자체라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특이한 느낌을 부여한다. 이런 언밸런스한 구성에 강렬한 인상을 받고 지금도 이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호노리키는 터보레인저의 리더, 무사시노 고등학교 3학년이며 야구부 소속이다. 전형적인 레드답게 정의로운 성격에 열혈 남아이면서 다정함 또한 지니고 있다.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많은데,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 고등학생이 바이크를 모는 모습은 흔한 일이다. 하마 유에이는 무사시노 고등학교 수영부 소속이며 잘생긴 외모와 유머있는 성격으로 여학생들의 우상, 또한 팀 내 분위기 메이커이며, 알고 지내던 아이를 통해 동화책을 만들 정도로 그림 솜씨도 수준급. 수영부 소속이라 그런지 수중전에 능하며 무엇보다 전용 무기인 제이건이 원거리 공격 타입이라 그런지 적에게 유효타를 잘 먹인다. 모리카와 하루나는 무사시노 고등학교 배턴 트윙 링부 소속이며 배턴부의 리더이다.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면 악대를 지휘하며 응원하는 배턴 트윌러다. 그래서 개인 무기 또한 배턴 더블 스틱이다. 5인 중에 홍일점이며 긴 생머리에 빼어난 미모를 소유하고 있어 무사시노 고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돌로 통하며, 연극에서 신데렐라를 맡을 정도로 반 아이들에게 두터운 신뢰와 인기를 받고 있는 킹카다.